여러분이 무엇을 기대하든 그 이상의 유익함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박플러스 시즌2의 강동석입니다. 시리아 우려가 없어지면서 코스피 지수가 1% 넘게 반등했습니다.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장에서 한 4,600억 원 정도 매수를 했고, 특히 전기전자, 자동차, 조선, 화학 등 대형 경기 민감주를 사들이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큰 상승이 있었습니다. 목요일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샘플러스 김선윤 전문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대박플러스 시즌2는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무료 문자 열려 있습니다. 013-3366-0110번 강의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도 보내실 수 있고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대박플러스 시즌2 시청자 게시판에 글을 남기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번의 강의 자료가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강의를 들어봐야겠죠? 김선윤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4,600억 원 정도 순매수가 유입됐고요. 특히 1,900선을 회복한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장 마감 시황과 함께 자세한 시장 키워드 받아보겠습니다. 네, 확실하게 조금 오늘 시장은요, 굉장히 좀 특이했던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좀 키워드를 잡아봤습니다. 자, 코스피가 드디어 왕이 되는 것이냐? 예. 뭐 왕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왕의 귀환이란 말을 조금 드리고 싶어요. 자, 이유는 이렇습니다. 오늘 장에서요, 정말 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몇 가지 변화가 좀 있었는데요. 먼저 가장 중요했던 거, 이 이머징 마켓에 대한 우려감 자체가 조금 굉장히 많이 사그라들었는데, 자, 지도를 좀 그려볼까요? 못 그리지만 저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게 한국이란 말이에요. 일본은 보잘것없으니까 대충. 네. 자, 이 아시아 마켓에 있는 자금들이 다 이쪽으로 좀 쏟아지는 듯한 모습들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어요. 일본은 한번 신나게 놀았다 지금 빠졌잖아요. 진짜 그래프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빠졌잖아요. 일본은 왜 다시 못 가냐면요. 뭐죠? 방산 때문이죠. 그렇죠? 자, 이 마켓들이 다시 한국 국내로 들어와 주면서 지금 딱 5일 동안 순 매수 5일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들어와 줬는데요. 1조가 넘는 금액이 일로 이렇게 뭉쳐주고 있습니다. 좀 별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자금들이 다 우리 쪽으로만 오는 게 아니고요. 이쪽 중국 쪽으로도 자금들이 좀 같이 조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의미일까요? 시장은 지금 시리아 사태가 있는 상태이고요. 미국에서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도 약간 리스크가 있는 상태이고, 또 하나 이머징 마켓의 두려움도 있는 상태이고요. 굉장히 많은 리스크들이 상존해 있는 단계입니다. 자, 근데 왜 국내 쪽으로 자금들이 들어올까요? 정말 저는 이거를요, 중요한 포인트들을 보셔야 돼요. 근데 또 하나, 자금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 버리면은 또 국내 자금 중에서, 국내 자금이 아니라 살펴봐야 될 것이 또 하나가 늘어나게 됩니다. 먼저 그 부분의 말씀을 한번 잠깐 드려볼게요. 여러분, 자꾸 외국인들이 들어오니까 시장이 잘 가니까 그냥 기분만 좋으신가요? 그럼 또 하나의 우려감이 생깁니다. 외국인들이 선물 열심히 사주고 있죠? 그렇죠? 현물도 열심히 사주고 있어요. 그럼 뭐가 올라갑니다. 원화 강세장이 온다고요. 지금 오늘 원화가요, 1,109원 정도예요. 1,100원대 깨지고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원달러가 강세가 돼버리면요, 원고 현상이 나타나버리면은 어떤 리스크가 발생을 하죠? 어떤 종목들이, 어떤 업종들이 시장에서 도움이 되고 어떤 업종은 시장의 악재로 될까요? 자, 살펴볼까요? 자, 그걸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지금부터 약간의 조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보셔야 돼요. 제가 1,100원대 정도까지의 위험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큰 악재는 아니지만 단기적으로는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 가장 그래도 우리나라 원화가 세니까 달러가 약해진 거잖아요. 지금 달러 약세가 계속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요. 그러면 뭐가 좋죠? 우리나라 돈이 좀 비싸지니까 밖에서 원재료를 사오는 그런 기업들이 당연히 매출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뭐죠? 음식료 업종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 중에서 한 종목을 찝어보겠습니다. 두 종목을 찍어볼까요? 자, CJ 제일제당이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대상. 이 두 가지 종목들은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 만약에
더 워낙 떨어진다면은 관심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다음 오히려 반대로 피해를 받는 업종이 또 있어요. 종목들, 업종. 당연히 뭐 대표적인 거 IT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가 있고요. 또 하나 뭐 조선주들도 같이 좀 될 것 같은데, 이 업종들은 뭐 종목도 다 아시니까 굳이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당연히 그 영향 따라서 흔들릴 가능성. 하지만 또 재밌는 현상. 지금 달러에 대한 부분보다 지금 뭐가 좀 이게 싸우고 있는 승리가 되냐면요. 이 QE 축소에 대한 부분이 또, 더 강하게 들어와 주면서 전차 군단의 상승, 그리고 외인의 매수세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 가만히 생각해 볼게요. 이게 시장을 읽는 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 양적 완화 축소가 작년 말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양적 완화를 하고 나서부터 IT주들과 자동차 관련주들은 어떻게 됐죠? 특히나 작살이 났습니다. 삼성전자가 150만 원에서 125만 원까지 막 곤두박질해서 내려갔고요.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현대기아차 쭉쭉 내려가다가 올해 들어서 4월, 5월부터 해서 반등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어떤 의미죠? QE 축소가 하게 되면요. 당연히 예전에 전통적으로 강했던 종목들, 특히나 자금의 지원 필요 없이도 잘 팔렸던 종목들, 당연히 자동차랑 IT랑 자동차가 된단 말이에요. 관련주들이 잘 선방도 못 쓰겠네. 까먹었네. 관련주들이 인기를 끌면서 역시나 주가에 탄력적으로 움직임을 주게 됩니다. 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 원고 현상이 나타나더라도 수급적으로 지금 이기는 현상이 나타나주고 있다는 거죠. 조금 좋을 수도 있겠지만서도요, 약간 조금 좀 불안한 점은요, 이게 얼마나 지속될지에 대한 여부가 사실상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다음 달에 분명히 악재들이 많아요. 동시만기도 있는데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안 드는 게, 너무 많은 물량을 지금 선물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만기 얼마 남았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조심스럽게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확실하게 조금은 단기적으로는 한동안은 이 원화 강세에 대한 수혜주들, 달러 올라가고요. 원 올라가는 요 부분. 요게 정말 단기간의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조금은 인지하시고서 대응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 종목이 KMW였습니다. 매수가가 21,000원에서 22,000원이었는데 현재 종가가 매수가 근처입니다. 오늘 내일과 또 다음 주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여러분 그 KMW를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 매수를 할 때 이런 사인을 드렸어요. 정말 기억하십니까? 야, 저도 놀랐습니다.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자, 기억하시나요? 지난주 목요일 날 정확히 이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한번 녹화를 다시 한번 봐보세요. 쭉 떨어지다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언제 사냐고? 쭉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오는데 올라올 때 21,000원에서 22,000원 사이에 제가 매수를 하라고 말씀을 진짜 강조를 드렸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시나요? 근데 그 포인트가 오늘 발생을 했습니다. 네, 좀 빠르게 발생할 줄 알았는데 오늘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재밌는 점은 제가 포인트로 생각했던 부분이, 그렇다면 그렇게 된다면은 분명히 수급적인 부분이 변화가 있을 거다. 나름 머릿속으로 짱구를 굴렸는데 오늘 기관들이 13,000주의 의미 있는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보시면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자그마치 13일 동안 매도가 나갔었다고요. 다시 매수가 중심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조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반등을 주면서 오늘 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오늘 1,200원이나 올랐단 말이에요. 정말로 이 부분 되게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현재가가 21,750원에 끝났는데, 양심적으로 제가 매수가를 잡겠습니다. 21,000원, 22,000원 뭐 가운데 사라 그랬는데 제가 21,000원 안 잡고요. 21,500원에 매수했다 치고서 앞으로의 좀 수익률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나 더 잘 갈지에 대한 부분. 자, KMW를 말씀드렸네요. 이 부분 실적 대비해서
엄청난 저평가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슈퍼 저평가 말씀드려볼까요? 그래서 이 현재 가격 구간에서도 지금 퍼가 올해 실적 기준으로 해서 한 6 정도밖에 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조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고요. 하반기까지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꾸준하게 그 영향 따라서 조금 반등을 주기도 했고요. 조금 더 이제 상승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KMW는 만약에 내일장에서 22,000원 아래 구간에 움직여 준다면은 한번 같이 한 번 더 매수를 해보시는 전략을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 KMW는 매수가 21,500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유진기업은 손절가가 열려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도 궁금한데요. 네, 유진기업이 손절가가 어제 깨졌다 다시 올라왔는데요. 팔고 싶지가 않은 종목입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이유는 저는 유진기업은 연기금의 매수를 조금 믿어보고 싶어요. 또 하나 갖고 있는 현금을 좀 믿어보고 싶습니다. 자, 연기금의 매수가 언제부터 들어왔냐면요. 올해 초부터 들어왔던 물량들을 살펴보자면요. 꾸준하게 계속 들어옵니다. 2월부터 거의 들어왔거든요. 2월부터 연기금이 80만 주에 현재 80만 3,534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연기금 나갔던 물량 있어요. 자, 요거를 전부 다 감안을 해서 곱하기 다 하고 나누기 다 해가지고 제가 계산을 해왔어요. 얼마의 평균 단가, 연기금의 평균 단가가 얼마냐면요. 3,557원입니다. 네. 자, 3,557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1월부터 해가지고 바닥권 라인이고요. 고점 라인에서 3,557원 라인은 요 라인이죠. 두 줄을 그어볼까요? 이 라인입니다. 자, 3,557원 요 라인이에요. 이 라인이에요. 자, 현재가 여기 있습니다. 어찌 보면 연기의 매수를 시작한 시점부터 해서 좀 저점 부근, 고점 부근 라인을 왔다 갔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움직여준단 말이에요. 자, 이때 못 판 거는 제가 사실 목표가를 4,000원 잡았기 때문에 안 팔았던 거고 충분하게 가치가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역시 바닥권으로 다시 치고 바닥권에서 다시 치고 올라간단 말이죠. 네, 제가 최초의 종목 추천드렸던 시기가 아마 이때쯤일 겁니다. 3월인가 4월에 한번 추천을 드려서 저도 계속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그런 이제 종목 중에 하나이고요. 굉장히 또 양호한 흐름이기 때문에 가져갑니다. 수익률 저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5% 정도 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절대 팔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갖고 있는 현금이 지금 4천억입니다, 여러분. 4천억. 유진기업의 시가총액이 얼마요? 2,200억. 예. 이게 말이나 됩니까? 예. 말도 안 되죠? 자, 이 부분 생각하십시오. 시가총액 2,200억짜리인데 현금 4천억 있어요, 여러분. M&A 하고 나면 회사 가치가 어떻게 됩니까? 2천억짜리, 조그만 2천억짜리 회사 샀는데 회사 가치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PBR 자체가 지금 현재도 완전 저평가 되는데. 그렇죠?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조금 장기적으로 보세요. 여러분, 너무 짧게만 보지 마시고요. 제가 짧게 보는 종목들은 말씀을 좀 드리잖아요. 이 종목은 장기적으로 좀 봤으면 좋겠고, 이때 추천드려서, 이때 매도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분명히 10% 이상 드시고. 예, 그 부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축하드린다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없으신 분들이라면 한 번 더 매수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물려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걱정 마시고서, 큰 손해는 아직 아니니까요.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기업은 4,000원까지 목표가 설정해 주셨는데요. 한번 장기적으로 투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선윤 전문위원의 알짜배기 강의 들어봐야겠죠?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주식시장에서 꼭 필요한 든든한 조력자. 그가 전하는 주식에 관한 모든 것. 기초부터 차근차근 전문가의 비법을 전수받을 수 있는 김선윤의 주식 바로미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어느덧 8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목요일인데요. 김선윤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네, 지난주에 주도적 투자기법이라는 걸 가지고 강의를 좀 시작했었는데요. 오늘은 좀 그 뒤에 못한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 제가 이제 단기적인 차트를 볼 때 쓰는 방법하고요, 중기적, 장기적으로 볼 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을 좀 차트상의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려보고, 그리고 또 하나, 또 굉장히 좀 가치 있는 종목을 하나 또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거의 끝날 때쯤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또 짧게나마 계속 말씀드리는 거, 이 2533이라는 방법이에요. 제가 이 기법에 대해서는 한 6개월쯤 전쯤에, 같은 이 방송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본 적이 있는데, 이게 지금 확률 자체가 굉장히 좀 높습니다. 그래서 저도 만들고 나서 자주 쓰고 있고요. 역시나 저희 직원들도 자주 활용하고 있고, 깜짝깜짝 놀랄 때도 있고요. 지금 이 방법을 사용하시는 고객님들도 계십니다. 자, 2533이라고 제가 명칭을 정했어요. 딴 건 아닙니다. 그냥 분봉을 이용합니다. 25분봉을 이용하고요. 33 라인에서 25분봉에 33개 점을 있겠죠. 33 라인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는 기법입니다. 당연히 단기 트레이딩 기법이에요. 분봉을 이용합니다. 대신에 25분봉이라서 뭐 하루 만에 끝나지는 않습니다. 한 2, 3일 정도가 짧게나마 갈 수도 있고요. 재수가 좋다면은 한 5, 6일, 10일 정도의 상승을 주면서 수익이 나기도 하는 그런 이제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선 이거예요. 종목을 선택하신 이후에 매매 타이밍을 포착하기 위해서 좀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적으로 사용하셔도 확률이 7, 80% 나오는데 요거 하고 난 이후에 하시면 더 잘 나와요. 종목 선택 어떻게 하시냐고요? 최소한 그래프가 그래도 꺾이는 거 말고 조금 갈지자 형태를 그려주면서 우상승하는 어떻게 되죠? 이거 갑자기 꺼졌네? 우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그래프를 조금 설명을 드릴 거예요. 바로 차트를 볼게요. 바로 차트를 조금 보기 전에 잠깐만요. 제가 TV를 조금 켜도록 하겠습니다. 제 팔이 좀 다한 것 같습니다. 자, 설명을 드려볼게요. 25분봉 33. 여러분 저 차트 중에서 25분봉 라인 사용하실 줄 아십니까? 혹시 몇 분이나 사용하실 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화면을 칠판 삼아서 한번 설명을 한 번 더 드려보겠습니다. 차트 중에 분봉을 사용하시면요. 분봉을 사용하시면 분이란 글자를 누르시고 나서 5분봉 라인이 잡히게 되는데요. 이 부분 자체를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25분봉을 33번 이어가지고 제가 사용을 할 거고요.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단기적인 부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마시고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 또 하나 정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단기적인 차트 기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놓치지 마시고 좀 대응을 부탁드리도록 좀 하겠습니다. 자, 화면이 떴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방송사고를 제가 일으켰습니다. 자, 차트를 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볼 건데요. 먼저 만드는 법을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부분을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잘 하시는 종목 기아차를 가지고 이 25분봉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떻게 하는지부터 차근차근. 먼저 차트를 기본 차트로 변경을 좀 시켜볼게요. 자, 여러분이 가장 처음에 HTS를 깔 때 나오는 기본 차트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차트 모양새고요. 이 부분을 이제 2533 기법에 맞게끔 변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먼저 분봉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당연히 일봉, 주봉, 월봉이 아니에요. 여기 일주, 월이 아니고요. 여기 분봉, 분자 누르시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자, 분자 누르시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차트를 기본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봉의 기본 차트입니다. 자, 여기서 뭘 사용하셔야 되냐면요. 제가 컴퓨터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 보시면요. 제 마우스 잘 보세요. 여기 숫자, 여기 분 옆에 보면은 1, 3, 5, 10, 15, 30, 45, 60 있습니다. 여기다 25를 치시고, 엔터를 치시면 되는데, 이거 하기 전에 한 번 더 말씀드릴게. 여기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라인들이 있어요. 1, 3, 5, 10, 30. 이게 바로 분 라인인데, 이 부분을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요. 이런 지표 설정에 대한 부분이 라인으로 잡히거든요. 이 부분 자체 중에서 한 라인 자체, 하나의 라인 자체를 뭘로 바꿔볼까요? 여기다가 좀 안 쓰는 1분봉을 좀 바꿔볼게요. 요거를 가지고 33으로 바꾸고요. 옆에 라인 설정으로 들어가서 요 33을 네모칸 한번 눌러보시고 너비 자체를 3포인트로 색깔은 좀 잘 보이게 검은색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입니다, 여러분. 요게 지금 완성이 된 상태예요. 참 쉽죠? 한 번 더 설명을 드려야 되나요?
짧게나마 한 번 더 설명을 조금 드려볼게요. 분봉을 누르시고요. 분봉을 누르시면요. 여기 1이라고 딱 원래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옆에 1이라고 되는 빈칸 60 옆에다가 25라고 엔터 치시고요. 그 다음에 요 라인 1, 3, 5, 10, 13 요 부분에다가 요 부분을 더블 클릭하시고 1분 봉을 33으로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라인 설정 여기 탭 누르시고 다시 종가단도 33 누르신 다음에 요 부분에서 다시 너비를 3 색깔을 원하시는 색상 검은색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요게 바로 2533 기법에 사용하는 차트의 흐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써야 될까요? 어떻게 쓸까요? 자, 요거는 제가 TV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정말 쉽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검은색 라인을 이 그래프가 막대 그래프들이 크게 치고 올라갈 때 매수를 하시면 되고요. 크게 치고 뚫고 내려갈 때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확률은 70에서 80%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바로 포인트가 보입니다. 요거는 매수하는 타이밍이 아니겠죠? 당연히. 자, 치고 올라갑니다. 요때 매수를 합니다. 그쵸? 예, 매수합니다. 그리고 언제 팔죠? 뚫고 내려올 때. 요때 매도를 합니다. 자, 수익이 났을까요? 당연히 눈에 봐도 났죠, 수익이. 얼마나 났을까요? 요 라인이, 라인선에 해당하는 부분이 지금 61,000원이고요. 요 라인에 해당하는, 깨고 내려갈 때 라인에 해당하는 부분이 한 62,200원 정도 되겠네요. 한 2% 정도 수익이 나는 상태. 요런 식의 수익을 단기적으로 내는 차트가 2533이에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다른 부분에서 이때 그러면은 뚫고 올라갔어요. 다시 내려갔다 올라가기 때문에 샀어요. 근데 이때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매도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매도 치시는 거고요. 이때 매수했다가 다시 뚫고 내려갔단 말이죠. 어쩔 수 없습니다. 매도 치시는 거예요. 다시 이때 매수합니다. 그랬다가 뚫고 내려가서 팔았어요. 수익 짧게 먹고 나왔고요. 다시 매수 들어갔다가 다시 매도 치고 나옵니다. 역시나 또 짧게 먹고 나오는 거. 짧게 먹고 치고 나오는 거 한 2, 3일에 걸쳐서. 근데 기아차가 최근 차트가 좀 굉장히 갈질자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모양새가 좀 심하게 있었지 않나 판단이 되고요. 여기다 또 다른 종목들을 제가 개잡주건, 대장주건, 대형주건 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앵커님께 아무 종목이나 한번 받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대장주부터 살펴볼까요? 삼성전자가 궁금한데요. 삼성전자 나왔습니다. 네. 삼성전자를 해보겠습니다.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저도 긴장이 되는데요. 자, 삼성전자 차트, 최근의 차트 흐름입니다. 자, 이게 그러니까 8월, 이때가 8월 8일부터네요. 거의 8월 달부터 차트예요. 쭉 차트를 크게 보자면요. 8월부터 해가지고 제가 쫙 당겨서 보여드릴게요. 검은색 라인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검은색 라인이요. 자, 언제 사라고 말씀드렸죠? 이때 포인트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포인트가 아니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언제라고? 바로 뚫고 올라갈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언제 팔라고 말씀드렸죠? 뚫고 내려갈 때 팔고요. 여기 수익이 났어요. 얼마가 수익이 났을까요? 한 123만 원 정도에서 한 8만 원, 9만 원 정도면 뭐 한 얼마죠? 한 3, 4% 정도, 4% 정도 수익이 났네요. 잘 먹었어요. 아주 잘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가길래 샀다가 다시 팔고요. 조금 손해보고 거의 0.몇 % 손해보고 수수료 떼고 파는 거예요. 다시 살 때 아니고요. 이때 매수하시고요. 이때 팔았겠죠? 그리고 다시 사서 뚫고 올라가서 다시 샀잖아요. 이때 짧게 수익 났고요. 이때 죄송합니다. 손해 겁나게 짧게 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다시 매수가 들어와서 지금 수익 구간이네요. 꽤나 수익이 많이 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요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자, 굉장히 좀 재밌죠? 여러분 조금 지금 궁금하신 분들은 종목을 문자로 보내시든가 아니면은 문자를 남겨주세요. 제가 또 한번 설명을 또 차근차근 따로 드릴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종목 삼성전자 해봤고요. 지금 수익 잘 먹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다른 종목 한번 보고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또 코스닥 대장주를 건드려 봐야겠죠. 셀트리온이 궁금한데요. 네, 셀트리온은 정말 롤러코스터를 타서 좀 깝깝합니다. 가능할까요? 셀트리온이 지금 셀트리온 얘기를 잠깐 해볼까요? 왜 셀트리온 일본으로 들어갈게요? 셀트리온이 왜 이렇게 오늘 7%
빠져버릴까요? 정말 좀 안타깝긴 한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실상 문의가 들어오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셀트리온. 지금 수급사항부터 살펴볼게요. 자, 이거 유진겸이고요. 셀트리온 살펴보자면요. 지금 외인들이 이틀 동안 판 수량이 얼마죠? 몇 주죠? 112만 주가량을 매도를 쳤어요. 굉장히 많은 물량 매도를 쳤거든요. 그냥 던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최근에 외인들이 이 바닥권부터 해가지고 계속 이게, 그러니까 밑에부터 시작해서 좀 더 내려가 볼게요. 굉장히 많은 물량의 외인들이 언제 5만원대 초반대 매수가 들어왔던 종목이에요. 이때 정말 쌍끌이 매수를 했어요, 외인들이요. 이 물량들 털어내는 겁니다. 네, 털어내는 거고, 지금 외인들이 코스닥 자금들을 어디로 이동시키냐면요. 코스닥에 바스켓 매도가 나와주고 있어요. 바스켓 매도라면은 종목을 그냥 여러 종목들을 쫙 놓는 것들을 한꺼번에 쫙 샀다 한꺼번에 파는 거거든요. 그 흐름이 코스닥에 나와주고 그 자금들이 어디로 가고 있죠? 왕의 귀환, 코스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외인들은 지금 요런 셀트리온 따위 관심도 없고요. 사실 IT주, QE가 축소되면 오히려 더 좋으니까 IT주 쪽, 자동차 쪽으로 쏠림이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코스닥이 지금 힘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지금 QE 축소를 외인들도 우리 국내 시장에서 즐기고 있어요. 그 부분을 좀 놓치지 마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셀트리온이 흔들린다는 거. 조금 더 흔들릴 수도 있겠지만 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염심화 효과가 미국, 유럽, 일본 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걱정은 마시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러면 2533 해볼게요. 분봉 누르면 세팅이 잡혀 있겠죠? 역시나 8월부터 해가지고 8월부터 잡혀 있네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지우고 다시 할게요. 정말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하긴 해야 되니까 설명을 하겠습니다. 8월달 차트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사실. 자, 8월달 차트 일봉으로 보자면요. 마음에 드는 차트는 아닙니다. 8월부터 그냥 계속 요 박스권 내 행보였거든요. 사실 2533을 쓸 때 가장 좋은 흐름은 조금 그래도 우상승하는 모습이 있는 그래프가 좋은데 그래도 해보도록 할게요. 우상승하는 그래프가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자,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때 매수가 아니고요. 이때 매수가 강하게 들어갔겠죠? 그리고 이때 깼어요. 깼기 때문에 매도가 나갑니다. 그쵸? 자, 그리고 나서 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여기 때 뚫고 올라가네요. 이때 매수가 들어갔고요. 이때 매도를 칩니다. 이 부분은 거의 마이너스 한 0.5% 정도 났을 것 같아요. 역시나 이때 매수가 들어갔고요. 이때 매도가 나갑니다. 이것도 역시나 수수료 0.3% 정도, 세금까지 해가지고 0.6% 정도 마이너스입니다. 자, 이때 매수, 이때 매도 나갔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0.6% 나갔을 것 같아요. 6% 정도. 여기는 아직 매수할 때가 안 됐는데 여기서 좀 먹었어요. 여기서 좀 먹었다고요. 여기가 가격대가 얼마냐면요. 한 8,500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요 라인 말고 요 정도 라인이. 그리고 요 고점 라인이 얼마냐면은 64,000원 정도 될 것 같네요. 몇 프로 먹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대충 어림 잡아도 한 5,000원, 5,500원인데 5,000원 잡았다 쳐요. 네. 몇 프로 수익 났죠? 지금 굉장히 많은 수익, 한 7, 8% 정도 가뿐하게 먹었어요. 그러니까 먹고 나와서 이때 이렇게 되더라도 수익이 났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성공했습니다. 그렇죠? 수익이 났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또 다른 종목 궁금하신 거 있으면 또 앵커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또 우상향하는 그래프에서 조금 더 정확하다면 2차 전지 삼성 SDI 한번 볼까요? 네, 삼성 SDI 보기 전에 네. 분명히 지금 대충 보셨을 거예요. 이거 지금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보자 했는데 맞아 떨어지니까 지금 어떻게 하는 거지 궁금 또 하시죠?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분명히 설명드려야 돼요. 안 드릴 수가 없어요. 또 문의 전화 폭주하니까 설명드려볼게요. 조금 천천히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조금 피곤하기 때문에 네. 한 번만 설명 더 드립니다. 자, 이게 분봉을 누르면은 가장 나오는 분자와 일자 딱 써져 있는 이 부분이 항상 기본으로 차트가 잡혀 있습니다. 근데 이 일자 이거를 여기다가 커서를 여기 60 옆에 글을 쓸 수 있는 란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써서 뭐라고 적는다고요? 아까 25라고 적고 엔터 치시라고 했습니다. 그럼 25분 봉으로 바뀝니다. 요거 하나하나가 여러분 요거 하나하나가 25분 동안의 흐름인 거예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한 봉 하나하나가 25분마다 움직였던 봉의 흐름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라 그랬죠? 여기 보시면은
1, 3, 5, 10, 30 이거를 제가 더블 클릭하러 말씀드렸어요. 아이고. 그럼 이런 모양 나온댔죠? 여기서 기간 1, 1분봉을 33으로 제가 바꾼다고 했습니다. 기간을. 예. 33으로. 그리고 라인 설정 들어가서 종기단도 33을 3 포인트 두께로 바꾸고요. 색깔을 보기 편하게 저는 검은색으로 바꾼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당겨서 8월부터의 차트 흐름을 봅니다. 이렇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이제는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앵커님이 주셨던 종목 삼성 SDI를 가지고 열어볼게요. 자, 삼성 SDI 차트 8월부터 차트입니다. 또 시작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자, 또 합니다. 매도 아니고요. 매수 아니죠. 매수했다가 바로 매도 쳤을 거예요. 이때 마이너스 가격 보니까요. 뭐 한 마이너스 1% 정도 한 것 같아요. 이때 매수했다가 매도했고 이때 난 수수료 나갔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때 매수했다가 이때 매수했다가 이때 매도가 나갑니다. 이때는 조금 오른 것 같긴 하죠. 그래도 수수료 나갔을 거예요. 수익 안 났습니다. 예, 근데 좀 이때부터 해서 상황이 바뀌네요. 자, 이때 매수가 들어갔고요. 아마 바로 튀고 올라갔으니까 이때 매수가 들어갔을 겁니다. 이때 못 사요. 분명히 못 사요. 치고 올라가고 그러니까 갭 상승 해버리니까 못 산다고요. 이때 매수하고 이때 매도가 나갑니다. 역시 마이너스 0.6% 수수료 나갔을 거예요. 거의 똔똔이에요. 자, 이 포인트. 근데 여기서 25분봉이니까 한 봉당 25분 동안 시간이 있습니다. 대응할 수가 있어요. 이때 매수가 들어갔습니다. 높게 잡았어요, 제가. 그리고 이때 깨지고 내려가죠. 네, 17만 5천 원이고요. 요 라인 잡아 16만 7,500원 라인입니다. 이 라인 잡았어요, 제가. 이 라인 잡았어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라인. 저는 살 수 있는 가격, 할 수 있는 라인을 말씀드립니다. 빼면 얼마예요? 7,500원이죠? 7,500원 나누기, 이거 대충 때리면 얼마예요? 5% 먹었잖아요. 5%. 간단하게, 5% 좀 안 되나요? 한 4.몇 %? 4.5% 정도? 이렇게 먹고 나왔다고요. 요때 실패한 게 64, 24, 63, 18, 2.8% 마이너스가 났더라도 이때 4.5%가 났기 때문에 손해가 아닌 구간이 돼버렸다고요. 요런 식의 그래프. 근데 삼성 SDI가 역시나 최근에 차트 흐름 보면요. 8월달 차트 흐름이 녹록치만 않아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길 횡보를 보이다가 잠깐 올라갔단 말이에요. 꾸준하게 우상승하는 게 제일 좋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요런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삼성 SDI는 지금은 차트 흐름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괜찮아요. 하지만 횡보하고 있는 차트에서는 되도록이면은 이 2, 5, 3, 3에 대한 부분이 잘 맥히지가 않습니다. 네. 손해는 크게 안 봐요. 왜냐면은 그냥 치고 막아버리면 되니까 손절을 깔끔하게 할 수가 있는 차트란 말이에요. 단기적인 대응 짧게 길게는 5일, 짧게는 2, 3일 안에 쇼부치고 나올 수 있는 좋은 차트 흐름.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한 종목만 보고서 제가 오늘 추천드린 종목이 좀 길기 때문에 그거를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네, 마지막으로 국민주죠. SK 하이닉스도 궁금합니다. 네, SK 하이닉스도 최근 차트 흐름이 안 좋은데요. 우리 앵커님이 저를 오늘 시험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SK 하이닉스 한자가 좀 안 쳐지네요. 예, 잠시만요. 마우스가 왜 이렇게 죠? 자, SK 하이닉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차트입니다. 자, 볼게요. 역시나 8월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일부터 해서 차트 흐름입니다. 차트 괜찮네요. 잘 고르신 것 같아요. 자, 뭐 어찌됐든 간에 그 어떤 차트를 갖다 놔도 저는 수익을 냅니다. 2533에서.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땐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종목을 차트를 잘 선택한 다음에 이 방법을 쓰면은 괜찮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눈에 좀 들어오시죠, 이제. 수익은 이때밖에 못 먹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나머지는 그냥 별거 없겠구나. 대신에 최근에 좀 SK 하이닉스가 차트가 일봉으로 보자면은 사실 좀 단기간에 좀 부진했던 경향이 있어요. 꾸준하게 떨어졌다고요. 그래서 이때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수익이 낼 수가 없습니다. 2533으로 수익을 못 냅니다. 이럴 때는요. 우상승할 때는 수익이 나는 건데. 자,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때 매수했다가 매도하고요. 똔똔이고요. 수수료만 나갔네요. 이때 매수가 들어갔겠죠. 이때 매도가 나갔을 겁니다. 요 라인이고요. 요 라인 매도가 나갔다고 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한 26,000 얼마라고 할까요? 한 800원 라인에서 이때 라인이 28,500원 라인으로 되죠? 그쵸? 얼마인가요? 1,800원인가요? 1,700원? 네, 이 정도에서 그럼 나누기 하면은 3으로 나눠도 한
얼마 정도? 6% 정도 수익이 났고요. 매수했다가 매도, 그 돈이 그 돈이고요. 매수했다가 매도, 그 돈이 그 돈이고요. 아직 매수할 때가 이때 좀 살 수도 있었는데 바로 그냥 오늘은 뭐 거의 그날에 판 것 같아요. 네, 거의 그냥 요 정도 수준. 그러면은 똔똔으로 먹었다 이때 첫 친다고 하더라도 4% 이상의 수익을 지금 현재 한 달 8월 달부터 내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과거치라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보여드린 차트가 한 5개 되나요? 모든 차트 흐름이 여러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8월 달부터 보여드렸잖아요. 그게 과거가 아니라 당장 시작해도 여러 가지 차트 흐름에서 같은 수익을 냈기 때문에 똑같이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좀 믿어가지고 사용해 보시고요. 아직까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서울경제 홈페이지에 조금 문의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도 조금 이해를 못 하시겠다 하신 분들은 저희가 전화를 좀 드리도록 하고 자세하게 한번 사용해 보시면 그래서 시장이 좋을 때 사용하면 정말 수익이 극대화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스캘퍼 분들도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잘 좀 활용을 하신다면은 괜찮은 수익이 나는 거기 때문에 많이들 좀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관심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궁금한데요. 네,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요. 네. 제가 지난 시간에 추천주라고 말씀을 안 드렸지만 입에다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하이셀이에요. 제가 이 종목을 왜 가지고 나왔을지에 대한 여부가 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하이셀. 무슨 일이 있었죠, 여러분?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네, 유상증자를 하면서 주가가 된통 이틀, 어제 오늘 두드려 맞았습니다. 일봉으로 돌아갈게요, 여러분. 자,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자, 보시면 마지막 차트 여기 나오지만 유증을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700억이었던 종목이에요. 지금 좀 빠져가지고 600억 정도까지 내려왔는데 700억인 상태에서 유증을 얼마를 때렸냐면요. 170억을 때립니다. 환장하죠. 네. 자, 그래서 빠졌는데요. 차근차근하게 이 종목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종목 설명을 드려볼게요. 하이셀이랑 회사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아시는 하이셀은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관련한 테마주로서 아십니다. 그렇죠? 하지만 하이셀이 가지고 있는 내부적인 여건들을 하나하나 제가 공개하면은 깜짝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하이셀. 자, TSM, 터치스크린 모듈 생산 국내 1위 업체입니다. 아셨나요? 국내 1위입니다. 국내 1위. 왜 국내가 됐냐면요. DMT라는 자회사가 있는데요. 그 회사를 흡수 합병했습니다. 네. 고스란히 먹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이셀이 뭐라고요? 터치스크린 모듈의 국내 1위 기업입니다. 꼭 인지하셔야 됩니다. 이 기술력이 다 어디로 갑니까? 삼성, LG 다 가는 겁니다. 인지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지금 이제 제가 170억에 대한 유상증자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들이 많아요.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무슨 시가총액 700억짜리 170억을 때리고 뭐야 이거 미친 거 아니냐. 대표가 도른 거 아니냐. 그런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는 게 170억에 대한 부분을 다 보고서상에 나와 있어요. 유상증자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사용하는 장비들이 전부 다 터치스크린 모듈 그다음에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관련 장비들로 다 가득 차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의 포인트를 잡았던 거고요. 또 하나 실적이랑 같이 발표를 했는데요. 실적이 2분기까지 반기 보고서가 당기 순이익이요. 순이익이 52억입니다. 여러분 반이에요. 반입니다. 자, DMT 흡수 합병한 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안 잡혀서 제대로 안 잡혔어요. 그게 3분기 때 100% 잡힙니다. 3분기부터요. 터치스크린 모듈 1등이었던 회사를 흡수 합병해서 3분기 실적이 대박이라고 합니다. 자, 3분기 실적을 그냥 이게 52억인데 반인데 못하더라도 대충 3, 4분기 때 1, 2분기 때 했던 만큼만 하자라고 계산을 합시다. 그래서 100억을 만들어 볼게요. 순이익을. 실적이 정말 좋대요. 3분기 때. 아마 더 나올 것 같아요. 3, 4분기 때 합치면 이거보다. 예, 정말 보수적으로 100억을 잡아봅시다. 지금 이 종목 시가총액이 얼마가 됐다 말씀드렸죠? 하한가 한번 맞고 9% 빠졌기 때문에 500억이 됐습니다. 500억이요. 500억이면은
요거 나누기 하면 바로 퍼 나온댔죠? 순이익 나누기. PER 5. IT 관련주 중에서요. 국내 1위 하는 업체가 PER 5를 한다는 소리는 요즘 굉장히 많이 찾아보시기 힘든 기업 중에 하나실 겁니다. 그 점이 있다는 걸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런데 중요한 점 하나가 더 있어요. 유상증자를 합니다. 해서 공장에 이제 제품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연말에. 예. 그럼 내년부터 해서 제대로 물건을 찍어냅니다. 아까 제가 뭘 유념해서 봤냐면, 유념하고 보냐고 말씀드리려고 했냐면, 자, 받아주는 데가 있으니까 170억을 유상증자를 해서 제품을 찍어내는 거예요. 건물이 아니라. 모듈을 찍어내는 거래요. 누가 받아주기 때문에 찍어내는 겁니다. 약속이 있었던 거예요. 이건 분명히 무언가 약속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700억짜리 회사가 170억의 거금에 유상증자를 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BW까지 50억 해가지고 조금 떨어진지 싶었는데 그렇지 않고 다시 170억짜리 때려버려가지고 사람들 환장하게 만드는 이유. 분명히 이제 약속이 있었던 사실이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당연히 주가가 매출이 어떻게 될까요? 170억 해서 설비 투자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더 올라가죠. 그럼 내년은요, 퍼가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 해서 저는 3에서 4 정도의 수준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말이 되는 건가요? 안 돼요. 이게 IT 기업에서. 이런 회사가 있었어요. 어떤 회사였냐면요. 여러분, 코스닥 IT 기업 중에서 정말로 3배, 5배, 막 6배 튀어갔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모베이스라는 종목. 자, 차트를 제가 열어놨어요. 요 당시 차트, 이게 9월, 작년 9월이에요. 2012년 9월, 8월입니다. 요때 가격이 4,000원 정도예요. 부근을 왔다 갔다 움직이고 너무 크게 컸기 때문에 요때 굉장히 등락폭이 심합니다. 헬셀 마냥. 네. 요 흐름에서 어디까지 갔죠? 지금 25,000원 고점까지 찍는 한 5배의 성장, 2만원까지 5배 정도? 이 종목도 이 당시에 퍼가 내년 기준으로 요랬던 수준이었어요. 정말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막 알짜배기 찾아서 돌아다니실 때 요랬던 종목이 이렇게 몇 개월 만에, 한 9개월 만에, 3분기 만에. 자, 또 한 종목 볼까요? 자, 우전의 한단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작년에 이맘때 IT주들이 이때 우전의 한단 요거는 3,700원 정도에서 얼마까지? 11,000원, 만원 정도까지 해서 한 3배 정도까지 상승을 합니다. 이런 흐름을 제가 저도 이 당시 이런 회사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회사들의 퍼를 다 알고 있었고, 투자가 들어가는 유증 이런 거 다 알고 있었다고요. BW 같은 거, 블록도 다 알고 있었다고요. 너무나도 흡사한 거예요. 이 하이셀이라는 종목이 너무나 흡사한 겁니다. 그럼 이 종목을 언제 사야 될까요? 참 저는 궁금한 것 중에 하나 있는데 얼마까지 갈지. 자, 3분기 실적이 대박이라고 합니다. 3분기 실적이 정말 좋다고 합니다. 전화를 해보면요. 믿어달랍니다. 자, 그러면 바닥부터 해가지고 이게 유중 영향이 있었는데 그냥 2,000원대 부근에서는 그냥 매수를 하시면 되는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2,000원대 매수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중요한 점은 유중을 한단 말이에요. 유중을 한다고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170억 유중인데요. 신주 배정 기준일이 9월 25일입니다. 자, 9월 25일 날 배정을 합니다. 9월 25일까지 주식을 들고 계신 분이 유상증자를 일단 첫 번째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0.35% 기준으로 해가지고, 35% 주식을 주는데, 그러니까 10주가 있으면은, 100주가 있으면은 35주 정도 살 수 있는 거리를 주는 거예요. 행사 가격이 1,665원이에요. 그럼 이게 지금 2,000원인데 1,665 이게 뭐야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권리락 이거 하고 난 이후의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비싼 게 아닙니다. 또 변동폭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받아간 다음에 팔아야 되는데, 생각해보세요. 이 가격에 난 사야 돼요. 내가 아니라 이 회사의 리치 커뮤니케이션 회사가
지분을 갖고 있는데 상당 부분 들고 있어요. 걔들이 100% 다 참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걔들도 이 가격에 받아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가격보다 권리력 떨어졌는데 밑에 있어봐요. 손해잖아요. 그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격을 여기서 멈추지 않을 거고요. 제가 볼 땐 충분히 상승을 시킬 겁니다. 이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 가격은 높았지만서도 좀 길게 본다면요. 정말 모베이스랑 우주현한다 이런 종목처럼 좀 길게 본다면은 정말 저는 괜찮지 않은가. 그래서 종목을 매수를 하신 다음에 유증에 참여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1000만 원치 사셨다면은 350만 원에 대한 부분은 네, 어디서 가져오셨다가 넣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아니면은 이 권리를 파셔. 이 가격에 그냥 팔아서 던지시면 또 되는 거고. 권리락에 대한 부분은 메꿀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또 싸게 들어가서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이셀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지난주에 추천 안 드렸는데 이제서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너무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간다면은 1차적인 목표가는 제가 좀 단기적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저는 한 3,000원 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네. 자, 그리고 정말 많이 간다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저는 한 7, 8,000원에서 만원 정도까지의 가격도 저는 1년 정도를 보고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년은 정말 대박이니까 어떻게 나무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사실로 다가오고 있는 그 실적이기 때문에 현재 실적을 가지고 계산해도 그냥 단순 계산해도 퍼가 5였단 말이에요. 아까 계산해드렸잖아요. 내년 퍼 어떻게 됩니까? 시소 투자했는데 말이 됩니까 이게?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 여러분 그 인공간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인공간, 이 간 있잖아요. 간. 죄송합니다. 치면 안 되는데 뱃속에 있는 간 있잖아요. 간. 인공간 프로젝트 이거를 삼성 생명하고 같이 지금 특허 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거의 지금 상용화 단계에 다 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요 부분이 지금 굉장히 또 이슈가 되고 있어요. 지금 이제 거의 실험 마지막 단계에 있는데 조금 이제 만약에 임상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정말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잘 돼버리면요. 이거 정말 대박인 거고요. 또 하나의 좀 사업. 그러니까 이 일을 하고 있는 그 회사의 지분 하이셀이 37% 정도를 37%요.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게 가시화가 된다면은 굉장히 좀 큰 성과를 낼 수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이제 좀 회사가 조금 참 그지 깽깽이 같은 계좌주처럼 보이긴 했는데 이제 보니까 저도 한 이 종목을 1년 정도 지켜보니까 얘는 이제 조금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다. 정말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이제 한번 즐겨봅시다, 여러분. 조금 대박 한번 나는 종목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좀 길게 보시고서 한번 천천히 매수를 한번 해보시는 거 부탁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 하이셀 추가적인 AS도 계속해서 받아보겠습니다. 오늘 강의해주신 분은 샘플러스 김선윤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샘플러스 전문가들의 무료 방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대박 플러스 시즌2였습니다. 고맙습니다.